안녕하십니까. 김상무입니다. 프림 소개 세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마스터 데이터와 CC 오브뷰 다음으로 원오프 차징에 대한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오프 차징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입비처럼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원오프 차징 오더를 만들고 빌링과 인보이싱을 통해서 FICA와 제일 다큐먼트까지 생성된 걸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시나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모션 금액으로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할인된 케이스와 일반적 케이스 두 개를 다 보여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날이고요. 트렌드 플로우와 관련된 것들은 아마 지금 화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원오프 서브스크립션 오더를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통한 디스카운트 있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없는 일반적인 케이스 하나, 두 가지 오더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예, 그것 따라서 저희가 이제 디스카운트 프로시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보여드릴 거고, 빌림과 인보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생성된 전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FIC 다큐먼트에 물음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모자라면 못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음표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아마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미 똑같고요. 똑같고,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신서비스를 가입을 했었을 때, 저희가 레지스트레이션 피가 원오프 차지인 경우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12월 10일, 2020년 10월 달에 영원히 발생하는 케이스가 지금 시나리오상에 있는 금액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상적인 케이스, 가입비를 받는 케이스로 발생하는 서브스크립션 오더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표도 보여드릴 거고, 가입비가 없는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가입비가 할인된 케이스 이 두 가지 두 번째 오더도 만들고 오더에 따라서 전표가 생성되는 것도 사실 영원인데 전표가 생성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원인 경우에 전표가 생성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스탠다드 환경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이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입비에 대한 원오프 차지 부분에 대한 오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더를 두 개를 진행을 할 건데요. 하나는 그 가입비가 부과되는 케이스에 대한 오더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에서 만들었던 3분기 가입으로 인한 그 할인을 받아서 이제 가입비가 이제 차지되지 않는 오더 두 가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선 지금 미리 프로덕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오프 차지에 대해서 그 모든 SOM에서 이제 서브스크립션 오더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항목들을 다 프로덕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원오프 차지 그리고 이제 멤버십 리커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서브스크립션 프로덕이라는 걸로 프로덕 타입을 정의를 해주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프로덕으로 만들었다고 해갖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구독에 필요한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항목들도 이제 머티리얼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항목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 원오프 차지의 경우에는 크로스 카탈로그 매핑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 크로스 카탈로그 매핑은 저희가 이제 CC라고 부르는 컨버전트 차징과 연결하기 위한 부분인데 원오프 차지인 경우, 가입비의 경우에는 CC와 연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생성을 안 해줘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SOM에서는 이제 디스카운트 혹은 추가적인 부과하는 차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 원오프 차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자기 한자만 가지고는 처리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여기에서 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오더를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
만들어진 머티리얼을 가지고 실제 가입비가 50불이 부과되는 오더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스크립션 오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이제 새롭게 만들게 U 눌러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항목 서브스크립션 오더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솔트 파티 BP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8번으로 제가 만든 부분이고요. 가입비 를 발생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등록을 하면서 이 BP 내부의 그 조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등록을 해 놓은 상태라 자동으로 끌고 오게 되고요. 이게 그 추가적인 BP에서 확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라면 다 수기로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머티리얼에 대한 머티리얼을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S4 하나 서버에 등록해 놓은 프라이스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50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이 BP에 물려 있는 이 계약 계정이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자동으로 어사인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2개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계정들을 어사인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네, 필요한 테크니컬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해 있는 BP와 웹에서 주문하는 혹은 다른 시스템에서 주문하는 멤버 아이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멤버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Subscription Specific Data 부분은 아까 우리가 머티리얼 쪽에서 정의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끌고 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특별하게 정의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오프 차지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입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약한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약한 차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력을 해주지 않아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디테일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끌고 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텍스 부분도 계산이 돼서 다 차징에 되는 55불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듯이 원래 이제 다른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 안에 디스카운트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항목들은 보이지 않는 거를 앞에 화면에서도 없었고요.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파일을 입력을 한다든지 증빙 파일들을 입력을 한다든지 필요한 항목들, 레퍼런스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올린다든지 URL을 대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셔널 엑스터널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해줘서 시스템상 추가적인 정의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입력이 가능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식을 하게 되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2000-1번으로 가입비에 대한 오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오더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디스트리뷰션 락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서브밋 해주면 이제 디스트리뷰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컨버전트 차지 쪽으로는 가지는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S4HANA 서버에서 자동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서브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미트 하게 되면 릴리즈드 상태가 되고요. 이 릴리즈드 상태가 된 게 이제 서브스크립션 오더 이 번호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이제 컨트랙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오질 않게 되는데요. 이 컨트랙트 넘버는 이제 리커링이라든지 UCG에 대한 오더에 대해서 이 계약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때만 체번이 됩니다. 그래서 원오프 차지 가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컨트랙트 넘버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가입비에 대해서 청구해서 50불이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한 오더를 만든 거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할인을 적용한 오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할인을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그 수기로 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미리 등록을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S4 하나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프라이스에 대한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라는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원오프 차지 머티리얼에 대해서 마이너스 50을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얘기했던 대로 3분기 22년 10월 6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할인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0불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오더에 대해서는 50불이 차감이 되게 되는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라이스를 등록을 해주고요. 프라이스를 등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오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도 또 동일하게 서브스크립션 오더를 선택을 해주고 동일한 케이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 차징과 디스카운트에 대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동일한 프로덕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넷밸류가 제로로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 프라이스 디테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원오프 차징에 대한 프라이스 50불 그리고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마이너스 50불 해서 0원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서서 황무님께서 왜 그 전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이 오더를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어주게 되고 동일하게 저장을 해준 다음 이제 112번에 대해서 서브미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테이터스가 릴리즈드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 오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그 다큐멘트에 대한 모든 디스트리뷰션이 끝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케이스에 대한 오더를 생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강 대표님께서 그 실제로 빌링 처리와 그리고 이 인보이스 처리, 그래서 회계 전표까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의자입니다. 네, 서희선님께서 앞에서 그 오더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만들어진 오더는 FICA라는 그 전표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전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그 오더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컨버전트 인보이스라는 걸 통해서 빌링 그리고 인보이싱을 통해서 FICA 다큐멘트가 생성되게 되고요. 생성된 다큐멘트는 또다시 트랜스퍼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FIGL 쪽에 최종적인 회계전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메뉴에 있는 것처럼 커머전트 인보이스에 들어가 보면 아까 서희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비즈니스 파트너와 컨트랙 어카운트를 갖고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셨던 그 별도의 전표와 다르게 이렇게 두 개의 전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본래 그 기능은 저희가 빌링 플랜을 작성하고 그 빌링 플랜에 따라서 그 빌러블 아이템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원오프 차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빌러블 아이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트랜스퍼를 하고 바로바로 그 인보이스를 통해서 전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만드신 50달러짜리 시스템을 트랜스퍼 하고요.
네, 두 번째 부분도 똑같이 트랜스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크게 차이를 보실 수 없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로우 데이터였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빌러블 아이템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씩 그 빌링과 인보이싱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빌링과 인보이스가 그 각 단계를 차례차례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버튼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오브 차지 케이스는 한 번에 빌링과 인보이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빌링 버튼을 누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정상적인 컨트랙 어카운트에 대해서 빌링 다큐멘트가 만들어졌고요. 인보이스 다큐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빌링 다큐멘트에 들어가면 앞에 있는 그 인보이스 방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조해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보이스 쪽으로 이동해 보면 네, 이렇게 포스팅 다큐멘트가 생성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CA 다큐멘트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A 다큐멘트를 이동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계 전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전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앞서 브림에서는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커스터머나 벤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컨트랙 어카운트가 마치 그 GL의 AR/AP의 보조 원장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 쪽에 관련된 그 매출액 계정이나 텍스 계정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실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그 이 전표 그 CA 다큐멘트가 향후 그 서머리 돼서 그 GL 다큐멘트로 전환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다큐멘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50달러짜리를 보셨고요. 아까 원오브 차지가 디스카운트 된 부분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인보이스까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다큐멘트도 실제 금액상으로 보시면 0이겠지만 회계전표가 0인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0.01 정도의 달러로 지금 금액이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똑같이 그 빌링 다큐멘트와 인보이스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상세 화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보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래대로면 영원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표가 생성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CA 다큐멘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CA상에서는 금액이 0이지만 아마 GL 쪽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아마 0.01 정도의 금액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전체 합계가 0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전표가 생성되고 나면 CA상은 아마 AR이나 AP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그 CA 다큐멘트를 우리가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정 주기에 따라서 그 GL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빌러블 아이템에서 빠져나와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표상에서 그 레컨실레이션 키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A 다큐멘트는 처음에 생성될 때부터 이 레컨실레이션 키라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표상에 보시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아이템이었고요. 여기 있는 헤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레컨실레이션 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L상에 연결되는 키값은 바로 이걸 통해서 실제 연결되게 되고요. 계속해서 CA 다큐멘트를 여기다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주기마다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어떤 일정 주기를 정해서 이렇게 GL상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 키를 클로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클로즈 메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레컨시셜 키를 클로즈 하는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한번 해서 우선 정상적인 클로즈가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게 보이고요. 만약에 키상에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 전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이 그 락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클로즈가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테스트 모드를 빼고 실제 클로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클로즈가 됐고요. 자, 업데이트 런이라고 표시가 됐죠. 자, 이제는
이 생성된 키를 다시 GL상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방 저희가 클로즈한 키를 찾아서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해볼게요. 아까 서희선님이 만든 키라서 전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자 키가 있을 텐데요. 네, 이 키인 것 같네요. 네, 제가 클로즈 했고, 그래서 클로즈 됐다는 표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실제 저희가 그 지열상을 넘겨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전표가 이렇게 생성될 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에러가 있는 경우엔 자동 조정도 일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모드여서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될 때 뭔가 에러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실제 리얼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키가 넘어간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가 넘어간다, 전표 유형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의 계정이 생길 거다라는 것도 일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에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실제 리얼런을 하고 전표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2로 변경하고요. 네, 리얼런 상태로 바꾸고 현재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방 수행됐죠. 실제 전표의 어떤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생성되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전표 번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O단과 FI단의 전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전표로 실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기존에 FI 쪽에서 보시던 전표와 조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FI 쪽에서는 뭐 AR이나 AP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전기키가 실제로 01번이나 뭐 31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고 커스텀하면 된다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표 같은 경우는 CA가 그런 역할을 모두 했기 때문에 회계전표상에는 서머리 데이터만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40번과 50번의 일반 그 서머리된 형태의 그 GL 계좌 형태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쪽에서 보시고 있는 그 금액은 약간 좀 금액이 섞여서 아까 두 개가 지금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처음에 50달러짜리 그 원오브 차지 금액이 넘어온 것이고요. 부가세가 지금 5달러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일즈 금액으로 실제 50달러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 0.01달러가 지금 붙은 이유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디스카운트 된 부분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차변과 대변에 각각 표시가 돼서 그 합쳐진 것이고요. 이렇게 돼서 그 정상적인 그 금액이 떨어지고 그 저희가 50달러짜리 과금한 부분은 위쪽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레컨키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 넘기시면 변경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테스트했던 걸 잠깐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아까 저희가 두 건을 미리 앞에서 테스트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지열 계정만 넘어와서 금액이 원오브 차지 금액이 디스카운트 된 경우에는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김상무님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화면 공유된 내용들을 화면으로 시연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트랜지션 플로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림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를 말씀을 저희 첫 시간에 드렸죠. 저희 SOM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CC가 존재하고, CM, 그다음에 CI, 그다음에 그 CFM이 존재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단순한 원오프 차지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간 단계 보시는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CC, 근본 차지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아래쪽에 스파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CC 쪽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플로우가 이제 CM이 되는데, CM은 사실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그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CC와 스파나와의 관계를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오프 차지는 아까 서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C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더를 만드는 단계에서 저희가 프로덕을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프로덕에 프라이스 컨디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 프라이싱 통해서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오더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ODI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ODI 통해서 생성되는 것도 보지 못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서희사님과 그리고 이제 강의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러블 아이템이 생성이 되어서 저희가 빌링이나 인보이싱 통해 전표를 만들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박스들이 존재하고 여러 박스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그림 흘러갑니다만 지금 원오프 차지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CC의 도움 없이 S4 하나 상에서 프로덕과 컨디션, 그다음에 오더와 오더를 통해서 빌러블 아이템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제 리커링도 하게 되고 UCBS로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